안녕하세요. TV팩토리 아톰비트 드라마 타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몇몇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셨던 그거 뭐냐, 바로 어른들을 위한 미국 드라마 2탄 성인 리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업로드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지인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좀 측은했는지 예전에 했던 성인 미국 드라마 2탄이나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도 롬,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럭키루이 같이 성인들을 위한 드라마가 있긴 했었지만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1탄에 이어 2탄에서도 여러분들의 성인 미드 리스트 확실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모님이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방문이 잠긴 것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성인들을 위한 미국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오늘부터 우린 어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곧 시즌4 방영을 앞두고 있는 유료 케이블 채널 쇼타임의 미국 드라마 디 어페어입니다. 뉴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던 평범한 가장 노아, 여름방학을 맞이해 장인 장모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로 향하게 되는데요. 노아는 중간에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 미모의 웨이트리스 앨리슨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후 계속되는 우연으로 가까워지게 된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겐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품게 되며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스토리인데요. 줄거리를 보고 딱 감이 오셨죠? 네, 바로 이 드라마의 주제는 불륜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판을 치는 불륜이라는 소재. 바닥을 보여주든 선정적이든 심지어 아름답게 포장을 하든 한마디로 뭘 해도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미국 드라마 디 어페어는 조금 다릅니다. 디 어페어 1화를 보신 분들 중 몇몇 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지? 놀라셨을 텐데요. 시도 때도 없이 연출되는 선정적인 장면과 별개로 이 드라마는 전개 자체가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분의 드라마 러닝타임 중 절반은 남자 주인공 노아의 시선을 통해 진행되고요. 남은 절반은 여주인공 앨리슨의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 독특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 분명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겪은 일이지만 각각 기억되고 묘사되는 상황이 묘하게 다르고요.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이르러선 큰 사건을 불러오며 단순한 치정멜로가 아닌 스릴러 장르의 느낌을 뿜어냅니다.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불륜 막장 소재를 포장지가 아닌 내용물을 바꿔 새롭게 만들어낸 디 어페어. 시청자는 물론 평론가들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에미상 작품상 노미네이트는 물론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예를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서로를 응시하고 있지만 조금은 달랐던 시선과 생각,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불러온 변화들, 미국 드라마 디 어페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케이블 업계에서 HBO에 이어 만년 2인자 자리에 만족해야만 했던 쇼타임. 왕자의 게임 때문에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지자 더 이상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킬러 컨텐츠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페니 드레드풀입니다. 왕자의 게임처럼 글로벌 히트까지 치진 못했지만 스타 캐스팅과 상당한 제작비, 그리고 높은 수위로 인해 나름 마니아층이 두터운 작품인데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닥터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불사신 도리안 그레이, 바네싱이 등장하는 미스테리 호러 스릴러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영화 진주만 등의 작품으로 한때 할리우드 최고의 블루칩으로 통했던 조시 하트넷, 뇌세적인 매력을 지닌 본드걸 출신의 에바 그린, 닥터 후의 동반자 로즈를 연기했던 빌리 파이퍼, 4대 제임스 본드인 티모시 달튼까지 성심성의를 다한 캐스팅도 고맙고요. 여기에 영화 아메리칸 뷰티로 아카데미를 품에 안았던 샘 맨데스 감독이 연출을 맡아 기대심이 한없이 펌핑된 작품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탄생시킨 페니 드레드풀 같은 크리스처는 물론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묘사, 노골적으로 묘사되는 수위 높은 성적 연출은 물론 폭력이나 살인, 적들이 끔살당할 때의 연출 역시 웬만한 고음을 뺨칠 정도의 단순 19금 드라마가 아닌 퇴폐미가 도사인 섹슈얼 허러 판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에피소드가 뛰어나다기보단 가끔 혼을 빼앗길 정도의 인상적인 에피가 몇몇 있기 때문에 좀처럼 끊기가 쉽지는 않은 미드였습니다.
작품입니다. 특히 바네사 아이버스를 연기하는 에바 그린의 신들린 연기는요, 시즌을 거듭할수록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서워집니다. 팬이들의 풀, 이 작품은 정말 감당하실 자신이 있는 분만 들어오세요. 네이버에서 작품 제목을 때려넣고 나오는 줄거리를 보면요, 진실한 사랑을 찾기 위한 한 청년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로 뭔가 굉장히 밝고 순수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시청해보면 정말 상상 초월인 작품입니다. 사실 수위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성인 미국 드라마들 중 가장 낮긴 하지만 그 상상력만큼은 정말 발칙하고 재밌습니다. 제이 바로첼이 연기하는 남자 주인공 조시는 언제나 여자를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시를 헤매이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나 여자와 사귀고 싶었으면 트롤러를 만나는데요. 잠깐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절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종족이 인간이 아닌 트롤 종족의 여성이 소개팅 자리에 등장하고요. 전 여친의 남친은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던 100살 넘은 히틀러이기도 하며 몸짱의 휴머노이드에게 여자친구를 빼앗기는 등 기존의 로맨틱 코미디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어가는 작품입니다. 특히 맨스킹 우먼 이 시즌 1화에서 친구가 여친이 생기며 변한 우정을 과장 오버해서 보여주는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재미가 압권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겉으로 한 남자가 여성을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코미디 같지만 그 상황에 맞는 SF, 판타지, 온갖 병맛과 유치함, 오버스러움을 끌어들여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말 병신 같지만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갑자기 재밌는 성인 미국 드라마 끌리신다고요? 맨시킹 우먼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chair. Are you comfortable there? 시공을 초월한 불멸의 로맨스가 브라운관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이애나 게벌든의 동명의 원작이자 베스트셀러 아웃랜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평범한 간호사 클레어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18세기 스코틀랜드 중세시대로 타임슬립해 작은 지역의 영주 제미를 만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타임슬립을 얘기하면 뭔가 SF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이 작품은 배경이 과거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다뤄서인지 역사극이면서도 뭔가 클래식한 멜로의 느낌이 강한 작품인데요. 모델 출신답게 대단한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케이트리오나 발피가 여주인공 클레어를 연기합니다. 아주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요. 주인공인 샘 슈원 역시 오만과 편견 다시 이후 여성들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 남자들에게 다면 우리에겐 제이미 프레이저가 있지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외모와 기럭지 모두 장난이 아닙니다. 주연 배우들의 판타지스러운 외모와 열연, 특히 원작에서도 실감나게 묘사되었던 성적인 연출들이 드라마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식되었고요. 수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여 결과로는 방영 1년차 만에 방송사 에이스로 등극한 무서운 작품입니다. 뭐 이렇게 수시로 싶을 정도로 유료 케이블 스타즈에서 방영되는 만큼 수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특히 1시즌 마지막 회는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그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실제로 단순 노출이 아닌 충곤경을 유발하는 몇몇 장면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물론 남자 주인공 제이미를 연기한 배우 샘 슈원 역시 한동안 숲을 거니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하더라고요. 언급한 것처럼 아웃랜더 시즌1 최종화는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이니 어떤 작품인지 진짜 궁금하신 분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편의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기대가 되시나요? 사실 소개해놓고 보니까 마치 선정성과 폭력성으로만 뭔가 똘똘 묻힌 작품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디어베어 같은 경우에는 골든글러브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었고 나머지 세 편의 작품 모두 메타크리틱 같은 이제 평론 사이트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작품들입니다. 사실 드라마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노출의 수위가 높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라마적인 재미 그리고 긴장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요소까지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고르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네, 저는 아톰비트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드라마 소식과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 클릭 한 번씩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Na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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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